안녕하세요. 자, 18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게임 윤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제 SM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뭐 제목만 보시고 좀 내용이 조금 아쉬우셨나봐요. 미리 알려주지 뭐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이것이 12만 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예상은요. 어제 봤던 영상을 한번 쭉 제대로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12만 원도 안 된다면 그때까지는 차익 거래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좀 찍었을 때는 시간외로 그렇게 오른 걸 보고 찍진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시간외로 딱 12만 원에 끝났더라고요. 자, 그래갖고 정말 차익 거래가 사실은 다 이제 끝났다라고 싶었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SM이라는 종목은 지금 15분 봉으로 한번 보시면 딱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12만 원의 선을 그어볼게요. 12. 자, 여기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까지는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어나요. 그럼 여기 매도가 나오겠죠. 여기서 매도가 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보시면 또 이것도 있었지만 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 차익 거래가 일어나야죠. 12만 원이라는, 왜냐하면 여기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또 여기에 22만 원대 이 매물대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만 원이라는 이 기준점에서 내려가면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면 내려갈 것이고, 이런 이제 날들이 며칠 진행될 수 있어요. 내일도 진행될 수 있고 모레도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서는 팔면 다시 기회가 좀 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이 SM을 보는 이 관점은 뭐냐면 기업 가치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CJ 인수전 참여할까 요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SM을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SM을 왜 늦었는데 계속 찍냐? 이 SM에서 지금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본시장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제가 애널리스트 뭐 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유튜브 찍는 사람 중에 애널리스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저뿐일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유튜브를 찍습니까? 증권사 가서 애널리스트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증권사 가봐야 카카오나 쓰라 그러고 저기 뭐 KB 금융지주나 쓰라 그러고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거기 가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잖아요. 인생이 참 재밌고, 저는 그리고 회사 다닐 만큼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돈이 없었다면 회사를 다녔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없으면 회사를 다니는 거고, 돈이 없어도 되면, 돈이 있으면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뭐 돈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사실은 꿈? 장래 희망?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꿈이 뭐냐? 뭘 하고 싶냐? 자, 그렇지만 현실에 맞춰서 회사를 가지, 꿈을 꾸려고 회사를 갑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꿈 때문에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회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일들 해보면 이거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일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공개 매수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공개 매수는 다 방법이 있어요. 공개 매수를 하는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지금 12만 원 때려놨죠. 지금 저기서 하이브 측에서 12만 원 때려놨어요. 나 12만 원에 사기로 했어, 이수만 지분을. 근데 요거에 더해서 소액주주 너네들 것도 같이 공개 매수 해줄게. 소액주주의 공개 매수 청구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청구권을 부릴 수도 있고, 공개 매수 반대할 수는 없겠죠. 한다고 이제 공표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하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한번 때리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공개 매수는 12만 원으로 했는데 나 13만 원으로 할래 11만 원 그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딱 12만 원이 나오는 순간 제가 텔레그램 여러분들 저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를 그날 아침에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텔레그램에서. 자, SM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러셨을 텐데 자 여기 보세요. 2월 10일입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딱 SM 공개 매수 12만원 다 이거 해드렸어요. 자 이거 12만원까지 먹는 게임이에요.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SM 라이프 추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라니까요. 자 저는 항상 다음을 준비하니까요. 자 잡소리 그만하고 자 SM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판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여기서 왜 팔아요? 바보들이 일단 팔았어요. 내 거 뜬다. 바보들이 팔았어요. 바보들의 물량을 먹고 바보들이 이만큼 바보의 존재 크기예요. 바보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12만 원 돼야 파는 거예요. 1,000원도 싸게 팔 이유가 없고 500원도 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12만 원에 못 팔면 저기 하이브가 12만 원에 사주겠다는데 저 방시혁이가 12만 원에 사주겠다는데 왜 못하러 11만 7천 원에 팔고 11만 5천 원에 팝니까? 이유가 없다고요. 무조건 12만 원에 팔아도 된다고요. 하지만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하이브가 얼마고 JYP가 얼마고 SM이 얼만데 이 SM의 지분 가치가 지금 이 3조짜리의 지분이 이 비싼 건가 싼 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SM이라는 기업이 3조라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 싸다고 느껴지십니까? 비싸다고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요. SM을 12만 원에 저기 공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투자를 한다면 SM을 12만 원에만 딱 사서 저는 한 5년 동안 안 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 만약 이 SM이라는 껍데기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SM이라는 껍데기가 딱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막 경영진이 조금 애매했어요. 저 근데 여러분들 정말 나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거 한번 좀 많이 사볼까 그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거겠죠. 자, 이 SM을 12만 원에 사서 갖고 있으면 저는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옛날에 부동산 투자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 워렌 버핏이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저 뉴욕 대학교 근처에다가 옛날에 부동산을 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하던 시절인데 싸게 나온 거예요. 저기 그 경매로.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살려고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싼데 뉴욕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10%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연. 그러면은 10년을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이분이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이게 더 발달하면 발달했지 뉴욕 대학교가 어디를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투자는 10년만 있으면 본전치기 하는 장사네. 그러고 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뉴욕 대학교 막 그쪽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폭락 때 사들였기 때문에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하나를 투자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지금 12만 원에 샀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회사가 좋아질 것인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을 이 가격에 샀을 때 나중에 10년 뒤에 이 부동산이 좋아질까? 혹시나 휴지 조각이 되진 않을까?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SM은 이제 SM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하이브예요. 자, 하이브라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브 얼마짜리예요? 시총이. 자, 이거 19만 원이고 SM 12만 원이요. 그냥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3조짜리인 기업에 어차피 돈 투자하는 건 똑같아요. 10주를 사나 100주를 사나 1000주를 사나 다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SM이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SM이라는 껍데기가 아직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이브 경영진이 들어온다면 하이브에 있는 산하의 레이블이 SM인 거예요. 근데 상장 준 거예요. 자, 하이브에 있는 산하 레이블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장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SM은 유일하게 상장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카카오가 경영권 분쟁이 붙어서 돈을 받든, 여기에 뭐 민희진 씨가 뭐 들어와가지고 막 또 제2의 뉴진스를 SM에서 만들든, 이것은 저는 12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주식을 사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내일 SM을 살까요? 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이 SM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이브 SM, 자, 하이브라는 기업을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샀다? 아, 시가총액이 높은 것 같다? 하지만 하이브 보세요. 하이브라는 기업 보세요. 이게 비싼 가격입니까, 여러분들? 하이브가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비싼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이브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SM이 이젠 같이 올라간다고요. 물론 하이브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SM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M은 하이브는 이 7천만짜리 채널을 쓰는 거예요. 근데 SM은 독자적으로 3,500만짜리 이 채널을 써요. 뭐 절반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시총도 보세요. 8조에서 3조. 절반이 또 안 되죠. 이게 물론 더 크면 더 이렇게 확장성이 있지만, SM이 한 5천만 되나요? SM 잠깐만 보고 싶은데, 자, 지금 이 SM 들어왔는데 3,100만 정도 있네요. SM이 3,100만 정도 있어요. 이런 데다 이제 들어온다고요. 근데 보시면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SM 구독자가 3,000명이긴 하고, 뭐 이것도 뭐 참 좋긴 한데, 이 조회수라는 게 사실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뭐 마이너 500만, 뭐 지금 여기 보시면 2,800만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고 하이브 레이블로 가보면, 자, 하이브 레이블, 자, 하이브로 가보면 여기 한 7천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참 보시면 이제 억대 뭐 8천만에 막 5천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1,800만, 이게 좀 채널의 힘이 좀 다르긴 해요, 사실은. 다 여기도 보시면 2,300만, 뭐 3,200만, 뭐 지금 1,000만,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1억회가 있고 1.4억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이브가 그만큼 좀 잘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SM이 이제 그런 경영을 해봤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 하이브 산하의 또 하나의 레이블이 되는 거고, 물론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SM이 실제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이 채널을 이용하게 해줄 것인가? 저는 사실 그거 정말 궁금해요. 정말 만약에 SM에서 정말 뭐 타이틀곡이라도 한 번씩 여기다가 깔아준다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너네가 우리 레이블이긴 하지만 너네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너네 독자적으로 가라 이래버리면은 사실은 지금의 시장 가치 12만 원이라는 시장 가치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일인데, 하이브는 지금 보세요. 이 채널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이나 다 전 세계에서 먹히고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뭐 딱히 뭐 대단한, 근데 이것을 만든 게 이제 방탄소년단이고 막 그런데, 자, 황민현님 요 분이 여기 있네요, 하이브에.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자, 요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 SM 그래요. 자, SM 요 종목도 지금 높아 보여요. 예전에 안 높아 보였습니까? 자, 여기서도 높아 보였습니다. 높아 보였어요. 자, 여기서도 높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높아 보였다니까요. 여기서도. 자, 지금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가가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자, 여기 내려가도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 그 공개 매수하기 전에 떨어진다, 그럼 12만 원에 사줘, 팔아. 그러면 돼요. 결국은 그날까지 12만 원을 유지할 겁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긴 합니다. 자,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요거예요. CJ 참전 요런 소식이 또 있어요. 자, 누가 또 전화를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해야 되니까. 자, 요 보세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선언한 뒤에 12만 원을 살짝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놨으나 12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하이브로서는 공개 매수가의 프리미엄을 얹어 사는 것은 지금 불가능해요. 왜? 공개 매수가를 딱 제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철회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본시장에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불가능한 상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공개 매수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뭘 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12만 원이 무조건입니다. 뭐 좀 이제 다른 이벤트가 또 생길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건 있는데, 자 보시면 요 CJ그룹은 CJ-ENM 당초부터 후보군 하나로 꼽았다. 근데 CJ그룹은 우군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J-EN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CJ-ENM, 뭐 엠넷 이런 옛날 그런 이제 방송사들인데, 자 CJ-ENM 지니뮤직 해갖고 그쪽도 이제 CJ 쪽도 이 음반 쪽에도 또 이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카카오 측이 CJ와 함께 SM 지분을 19.9%까지 유상증자를 하거나 공개 매수 방식으로 사들이는 한편 자신들의 요 우호적인 지분을 대량 매매로 사들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금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 이건 지분 경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에코프로 영상에서 이 지분 경쟁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자 지분 경쟁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하이브에서 경영진을 넣을지 아니면 SM이랑 카카오랑 이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경영진을 넣을지 이 싸움이에요. 하이브가 만약에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요 경영진 싸움에서 이긴다면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아마 거기 이 대표가 이제 바뀌고 이사진들이 바뀌면서 그 밑에도 싸그리 정리될 겁니다. 하이브 라인으로 다 거기다 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분을 살 때 비싸게 샀다고 해서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든 지분을 사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회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지분이 그러니까 높아져도 계속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사를 가져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법인카드 쓸 수 있죠. 자, 엄청난 비용들을 자기들이 쓸 수 있고 거기 SM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기들 사람으로 다 꽂을 수 있고 월급 같은 거 보세요. 그 만약 자기 사람으로 이사진 다 배치하면 그 월급만 해도 얼마예요? 그게 이제 이 회사들한테 떨어지는 과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 이 주주총회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3월이 지나서는 임시 주주총회까지도 사실은 바라보면서 이 지금 지분 경쟁으로 끝내 지금 카카오와 하이브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카카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카카오 엔터 쪽이나 뭐 해가지고 이 돈을 막 다른 자회사에서 끌거나 아니면 아예 모회사 쪽으로 딱 끌어갖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면 엄청난 자금력을 사실은 카카오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브가 좀 사실 유리한 편이긴 하죠. 일단은 12만 원이라는 것을 마지노선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12만 원이 넘어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는 제가 시간의 거래를 못 보고 영상을 찍어서 오늘은 장중에 한번 볼게요. SM. 자, SM 같은 경우에 이제 12만 2,500원, 1388주 이제 지금 4시 20분이니까 이 정도 거래가 됐네요. 자, 지금 일단 12만 원보다 높아요. 이거 보면은 결국 12만 원까지 또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12만 원이 만약에 그제까지 가격이 안 됐으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차트라면 이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가 의미 없어지는 또 하나의 왜 저기 있잖아요. 저 블록들이라든가 SM이 저기 카카오 쪽이 SM 이쪽에서 공개 매수를 또 13만 원 때는 또 13만 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적으로 이런 재료가 있으나 아직도 이거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자, SM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하지만 SM 라이프를 한번 볼게요. 자, SM 라이프를 보면 4,500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아마 SM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지분 경쟁이 도중이든 뭐 어떻게 되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SM이라는 이 기업을 조금 더 정말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12만 원을 사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금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